자, 여러분 오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합격률이 좀 합격자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저 10대도 보니까 합격생이 나왔더라고요. 10대도 열 몇 명인가 합격생이 나왔고 80대까지 응시하셨는데 80대 수강생분 중에는 보니까 2차는 없었고 2차는 몇 분 응시하셨는데 없어졌고 1차 합격생도 한 분 그 80대 어르신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도전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어떻든 간에 좀 합격생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또 그 떨어진 줄 알았다가 또 붙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또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이라는 게 항상 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운이 좀 따라줘야죠. 그런데 열심히 또 좀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1년 늦게 하고 뭐 1년 빨리 하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뭐 크게는 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해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에 잠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맡겨놓은 자격증이죠. 다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여러분 423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423페이지. 취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시면서 용어를 익히고 또 전체적인 습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423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산세, 가산금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죠?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정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이 가산세라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래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벌과금적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산금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할 때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산세는요, 우리 징수 방법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징수 방법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다음 순환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거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가산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그럼 과세권자가 이제 납세문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 가산세 요거 20만 원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그죠, 여러분?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하고 여러분 헷갈린 건데 근데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을 또 납부기 한내 미납부예요. 자, 그러면 고지서 받고서 12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미납부예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뒤에 나왔는 가산금이 징수 순서상 신고납부 불성실에 적용되는 이 가산세 여기에 20만 원에 이 가산금이 요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다만 요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가산세는 자 이제
이제 특징을 받고 종류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은 자,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직은 정확히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몇 프로?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자, 그런 말 없이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깔아놓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되면 납부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요. 올해까지는 0.03%, 1만 분의 3인데 내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0.025%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저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 지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0.02%씩. 자,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우리 가산금이라는 거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합한 게 이제 가산세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은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라고 돼 있었는데 7월 30일 지나서 8월 1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후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올해까지는 1.2%인데 이제 내년부터 개정이 돼서 몇 프로씩이요? 0.75%씩. 아직은 뭐 정확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0.75%씩 일반가산금 중가상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일반가상금은 하여튼 학자들이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을 나눈 건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자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60개월이니까 1년 12달 나오면 5년이죠. 네, 그래서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도 몇 개월까지 적용된다? 60개월 하면서 목소리 커지는데 자, 여러분들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 아직은 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숫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산금을 보시면 가산금 어떻게 붙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직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학자들이 나누죠.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가산금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이게 0.75%씩 해가지고 이제 자 2019년도부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그러면 여러분 0.75% 곱하기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자 체납세액에 요거 몇 프로까지요? 45%까지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일반 가산금 요거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에 개정이 됩니다. 어떠간에 이번 순환에서는 가산금의 특징, 용어 이런 거 익히고 어떤 때 가산금 적용되는지 특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 순환부터 정확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중가상금은 자 요거 체납한 지방세가요. 자 얼마일 때 또 국세는 얼마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지방세가 딱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입니다.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30만 원이면 이상부터는 이제 적용합니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 없으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제목은 알아야지 그래도. 그래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각 세목별로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예요. 그리고 친구, 재산세는 항상 친구 따라 나와야지.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이건 알겠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매년 6월 1일에 애들 납세무 성립하고, 29회 시험에서 나오는데 주민세예요. 주민세는 여러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제3분 균등분, 올해 또 균등분 바뀌어가지고, 올해부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바뀌죠. 자, 제3분 균등분, 얘네들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인데 어느 때?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 주민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성립식이 다르다는 걸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얘네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랬을 때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 시험에서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그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자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번 순환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기본이 딱 되면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다른 세금들도 납세무 성립 시기를 또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성립한 납세무는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제가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번 순환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또 자,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자, 그럴 때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결정하는 때 세금이 이제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재산세, 그리고 친구 따라 나와야지.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세는 국세. 그러면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 결정한 때 확정됩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가 하자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하겠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